온리 뭐만 받냐? 얘는 온리 뭐만 받아? 얘들아. 온리 뭐만 받아? 중력만 받지. 일정한 힘 중력만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연학화 운동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 그래? 선생님이 맨날 말하잖아. 응? 힘이 일정해. 중력으로.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라 있어. 가속도가 플러스인 등가속도 운동이야.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라 있어. 즉, 자 봐라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힘이 일정하지. 등가속도야. 힘하고 가속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한다 있지.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무슨 운동이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직선 운동이야. 자연학화는 뭐라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어? 근데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얘들아? 1초라. 얼마씩 빨라져? 중력 가속도가 얼마나 일정해? 그렇지. 9.8m/s제곱으로 일정해. 이해됐어? 이때 봐라. 그러니까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1초 지나면 9.8, 2초 지나면 19.6, 3초 지나면 9.8에 3 곱하기 3하면 되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선생님 뭐라 했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들아, 최고점에서는 뭐만 있다? 마찰 없으면 무슨 에너지? 높이를 가지면 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근데 나머지 지점은 뭣도 있어? 속력도 있고 높이도 있어. 높이를 가지면 가진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속력을 가지면 가진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지. 나머지 지점은 위치 에너지도 있고 뭣도 있다? 운동 에너지도 있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최하점은 뭐만 있다? 뭐만 있어? 높이는 0이잖아. 그리고 속력만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어. 응? 그러면 얘들아,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하고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하고 어떻다? 같단 말이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돼요? 9.8 mh야. m이 뭐야? 질량 곱하기 높이야. 그리고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낙하 속력하고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9.8 상수야. 자, 2분의 1 상수야. 따라서 지면 도달 속력은 뭐에서 만들어야 된다? 높이에서 만들어야 된다. 높이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니? 똑같은 높이면 질량에 상관없이 지면 도달 속력이 어떻다? 똑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러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잖아. 그럼 얘가 등가속도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하고 속력하고 무슨 관계네? 비례 관계네? 그러니까 뭐까지 일정인 겁니다? 도달 시간까지 일정인 겁니다. 즉 봐라. 똑같은 높이에서 던지지. 그러면 동시에 떨어져. 이해돼? 왜? 높이에서 도달 속력, 도달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수행 그게 학습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선생님 또 이거 말했지. 중력은 얘들아 뭐라 했어? 지구가 이렇게 만류인력이 있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이게 뭐야? 만류인력이야. 근데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뭐가 된다? 지구가 되지. 그럼
뭐냐 그거는 뭐라 했어? 중력이라 했지.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데 이때 중력의 크기가 있어.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이야.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뭐라 했어 선생님? 맨날 말하지. 뭐라고? 무게라고. 무게는 웨이트인데 뭐야?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야. 그러니까 무게는 뭐에 비례? 뭐 질량에 비례하지. 중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다. 근데 이때 중력은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 했어. 지구 어디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나 어떻다? 1kg면 1kg라 했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무게는 변할 수 있다. 왜? 중력이 변하면 변하는 거야.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래갖고 달에 가면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6분의 1이라 했지. 그러면 지구에서 60kgF인 사람이 달에 가면 얼마가 된다? 10kgF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됐고 또 그 다음 뭐가 있냐? 뭐 물어봤냐면 사과는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다. 맞지? 뭐냐?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뭐야? 그렇지. 중력의 크기는 무게잖아.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무게야. mg야. 그러면 질량하고 비례해.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중력의 크기는 크다. 이해됐지?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또 뭐냐면 떨어지는 사과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9.8m/s로 일정하지. 이해됐어? 떨어지는 사과의 가속도는 뭐로 일정하다? 중력 가속도 9.8로 일정하다. 그리고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빨리 도달한다? 아니지. 야, 도달 시간, 도달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가은아?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얘들아, 도달 속력, 도달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만 같으면 도달 시간, 도달 속력 똑같다. 이해됐지? 그 다음, 자, 사과가 1초 만에 바닥에 도달하면 사과에 떨어진 높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야, 여기서 봐라. 야, 민넓이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뭐라 했어? 민넓이가 뭐라 했어? 이동거리 S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민넓이가 어떻게 되니? S는 뭐가 돼? 2분의 1 VTG. 근데 1초 동안 떨어졌대. 그러면 1초 후에 L이마 속력 얼마야? 1초당 얼마씩 빨라지고 있어? 9.8. 그렇지. 1초의 속력이 9.8이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1이야. 따라서 몇 미터를 떨어져? 4.9m다. 야, 2초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19.6 곱하기 2를 하면 돼. 이해됐어? 그렇잖아. 만약에 2초야. 2초면 어떻게 돼? 2초면 S는 2분의 1 VT잖아. 근데 2분의 1 곱하기 속력이 얼마야? 1초에 9,080 빨려드니까 19.6이지. 그리고 2초니까 이거 지우지. 그러니까 몇 미터야?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하겠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뭐다? 이동거리다.
이동거리다. 근데 여기서는 높이지. 떨어진 높이지. 그러면 S는 H는 2분의 1 VT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이해됐어? 1초면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1초야. 그러니까 4.5m. 2초면 2분의 1 곱하기 19.6 곱하기 2초야. 그래서 19.6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자, 자연학하가 이거고, 자,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수평으로 던진 물체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운동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서 봐라. A하고 B야. 아니, 이따. 자, 첫 번째 봐라. 수평으로 던진 물체운동은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봐봐. 여기서는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힘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근데 수평 방향으로 내가 처음에 공을 잡고 있을 때는 힘을 가해졌어. 그 초속력이 여기 아니야. 근데 손 떼지. 힘 가해져 안 가져? 안 가해지지. 그때부터는 무슨 운동이야?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 근데 손이 닿고 있을 때는 힘이 가해져. 그러나 손 떼지. 힘 가해져 안 가해져? 안 가해지지. 그러면 야, 합력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놈을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수평 방향은 뭐라고? 힘이 가해졌어, 안 가해졌어? 이제 손 떼고 난다면 힘이 안 가해졌어. 그러니까 무슨 운동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연직 방향은 얘들아 뭐야? 일정한 힘 뭐가 가해져? 중력이 가해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얘들아 무슨 운동이야? 그렇지. 자연하고 똑같아. 등 가속도 운동.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는 속력하고 방향이 같이 변하는 운동이야. 이해됐어? 얘는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해. 그러면 야, 속력하고 방향 중에서 한 방향이 하나라도 변하지. 그럼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야. 무슨 운동이라고? 속력과 방향 중에서 하나라도 변하지. 무슨 운동이라고?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봐라.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수평 방향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자, 연직 방향은 어떻게 그려야 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이렇게 그려야 돼. 이해됐지? 여기서 시험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봐보자. 선생님 말했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A가 이렇게 날아가고 B가 이렇게 날아가. 응? 이렇게 날아가. 근데 잡아라. 야, 둘이 누가 먼저 떠들까? 연직 방향에서 시간은 결정. 뭐에서 결정된다? 연직 방향에서 시간은 결정. 뭐냐? 수평 도달 거리는 얘에서. 야, 둘이 똑같은 높이지. 동시에 떨어져. 왜? 연직
연식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자연학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도 똑같아. 이렇게 던져도 똑같아. 왜? 도달 시간 지면 도달 속력 도달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얘들아 높이에서만 결정돼. 그러니까 높이 똑같지. 그러니까 도달 시간은 어떻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A보다 B가 멀리 가. 왜 그럴까? 봐봐. 얘들아 속력은 뭐니?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이해됐어?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이때 S는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여기서 R이 뭐가 된다? 수평 도달거리다. S가 수평 도달거리야. 근데 이 속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평 방향 속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평 도달거리는 수평 방향 속력에 의해서. 둘 다 뭐를 일정해? 높이가 같으니까 도달 시간의 일정이야. 도달 시간의 일정이니까.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따라서 뭐에 비례하는 거야? 수평 방향 속력에 비례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3m/s 얘가 3m/s고 얘가 5m/s 된다. 그러면 2초야. 그러면 얘는 몇 미터가? 3 곱하기 2니까 6m가. 얘는 5 곱하기 2니까 10m가 가는 거야. 이해돼? 시간은 똑같은데 수평 방향 성분의 속력이 더 빠른 놈이 더 멀리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태연이 이해돼서 안 됐어? 안 되면 말해. 선생님 설명해 줄게. 야, 태연아. 도달 시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지. 높이 같으니까 뭐를 같아요? 태연아. 시간은 같지. 도달 시간은 같지. 근데 왜 A보다 B가 더 멀리 가? 수평 방향의 속력이 얘는 2초 동안에 3m/s를 가는 거야. 3m/s를 가니까 몇 미터 가는 거야? 3 곱하기 2니까 6m 가는 거야. 얘는 5 곱하기 2니까 몇 미터 가는 거야? 10m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이 빠른 놈이 더 멀리 가는 거야. 단지 그 시간에. 이해됐어? 수평 도달 거리는 뭐에서 결정된다? 수평 방향의 속력. 시간은 연직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직 방향의 승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봐라.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A하고 B야. 높이를 달리했다. 근데 뭘 똑같이 해야 돼? 수평 방향의 속력을 똑같이 해. 그랬더니 누가 더 멀리 가? A가 더 멀리 가지. 왜 그럴까? 이번에는 봐라. 수평 도달거리가 뭐에서 결정된다? 수평 방향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결정되지. 근데 여기서는 수평 방향 속력 이번에는 이게 일정해버려. 수평 방향 속력이 일정해버려. 그러면 야, 수평 도달 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 거야. 근데 A가 B보다 높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더 멀리 가는 거지. 똑같은 동력이야. 이해됐어? 이 경우는 이해되니? 찍어놔. 또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 응? 그러니까 또 이 학교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거 지금 야,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형 속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V로 일정하다. 맞지?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그리고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맞지? 그 다음, 야,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한다. 운동 방향은
야, 너 막혀있어? 안 막혀있어? 있어요. 매 순간 변한다. 어? 변하는데? 동그라미인데? 왜 X로 돼 있어? 선생님 X랑 X가 있어? 매 순간마다 속력하고 방향이 같이 변한대 얘는. 뭐 그리고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물체의 운동 방향은 중력뿐이다. 맞고. 야, 이랬을 때, 자, 이걸 물어봤다.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네. 뭘 물어봤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야, A가 있고 B가 있어. 2kg고 1kg. 그리고 2m/s. 이랬을 때, A는 자연학화 운동, B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야, 자,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과 같다. 맞아, 틀려? 맞아. 전체 속력은 틀려. 그러냐? 연직 방향은 똑같은 힘 받았지.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속력은 어떻다?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과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떻다? 같다. 그리고 자, 이게 왜 같아 얘들아? 뭐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으니까. 중력 가속도. 이해됐어? 속력은 같다. 야, 지면 도달 속력,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의 성분은 도달 속력이나 도달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서 결정된다. 높이가 같잖아. 그러면 도달 시간이 같으니까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도달 속력도 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A의 속력하고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이 아니라 전체 속력을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다? 틀려. 틀리다. 근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또 A, B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야, 도달 시간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연직이건 수평으로 던진 물체운동이건 자연학학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근데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잘 봐.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틀려. 중력의 크기는 뭐야? 질량 곱하기 뭐야? 중력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는 9,8로 같지만 10으로 하면 얘는 2 곱하기 10이요. 얘는 중력의 크기는 뭐야? 1 곱하기 10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A가 큰 거야. 야, 봐봐. 지면 도달 동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그러니까 A의 지면 도달 속력하고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떻다? 똑같아.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왜 똑같아?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해됐지?
1초에 애들은 얼마씩 빨라져? 9.8씩. 근데 중력의 크기는 뭐니? 얘들아. 무게라고 했잖아.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무게. mg잖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 이해됐어? 여기서는 10으로 해야겠어. 그러면 A의 중력의 크기는 얼마야? 질량이 2잖아. 2 곱하기 10이야. 어? B는 1kg잖아. 1 곱하기 10이야. 이해됐어? 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제. 그리고 그리고 얘가 5m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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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5m래. B의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냐 물어봤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야, 수평 도달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얘들아, 정신 차려잉? 야,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수평 도달 거리는 수평 방향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했지. 여기서 시간을 먼저 구해야 돼. 시간을 뭘로 구해야 돼? 야, 뭘로 구해야 돼? 아까 정했잖아. 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이거잖아. 이 민넓이지. S는 뭐야? 2분의 1 VT잖아. 2분의 1 VT잖아. 그러면 그러면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는 시간을 구할 수 있지. 자, 봐봐. 자, 5m지. 5m고 시간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구나. 뭐로 구해야 되냐면 그렇지. 중력 시간을 갖다가 뭐냐면 1초에 중력 가속도가 10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1초면 중력 가속도 얼마야? 그 9.8이지. 11로 하면 몇 미터 내려가냐면 5미터 내려가. 5미터 내려가. 왜? 아까 지금 했잖아. 이거잖아. 1초일 때 얼마 되려? 요 가속도, 중력 가속도 10으로 해야겠어. 그럼 10이 돼. 10m 버스가 돼. 그러면 S는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이야. 5초야. 5m야. 자, 1초에 10으로 계산하면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하면 몇 미터 내려간다? 5m 내려가. 그러면 얘 몇 초야 지금? 1초지. 떨어진 시간. 약간 시간 1초니까 가속도 얼마야? 속력 얼마야? 그러니까 2m. 2m가 답이야. 2m가 답이야. 근데 너희들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안 배웠는데 이걸 풀게. 선생님 너무했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 가르쳐줬어? 여기서 1초라고 줬다. 1초라고 줬다. 1초라고 줬어. 떨어지는 시간 1초라고 줬어. 그러면 풀 수 있지.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1초니까 여기 바로 나와버리지. 1초라고 줬어. 1초라고 줬어.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맞바로 나와버리지. 봐봐. 낙하 시간이 1초라고 줬어. 그러면 맞바로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1초만 곱하면 돼. 이해됐어? 이렇게 풀면 돼. 됐고 이제 어디를 펴냐? 이해했지? 그리고 얘들아 좀 선생님이 더 해줄 게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야, 운동을 좀 정리해 줄게. 왜? 왜? 모르겠어? 뭔 소리 했어? 안 했어? 내가 학과를 들었어? 봐봐. 힘과 운동이 있어. 자, 책을 펴. 책을 펴. 어디를 펴냐면 저기 170페이지 펴봐. 관성부터 보자. 힘과 운동에서 관성이 나와. 어? 잘 봐. 자, 힘이 작용 안 했다. 힘이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힘이 작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공기저항력이나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작용 안 할 수는 없다. 어? 근데 얘들아 뭐야? 합력이 의미야. 합력이 뭐냐? 한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합력이라고 해요. 또는 이걸 실제로 작용하는 뭐라고 한다? 알짜힘이라고 한다. 알짜힘이라고 해. 합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물체의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5N 작용했어.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야. 합력은 빵이지.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똑같아. 그러면 야 힘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뭐한다? 정지한다. 운동하는 물체는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5자로 고치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얘를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하다 이거잖아. 얘를 뭐라고 해? 이게 운동 제1법칙인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인데 얘가 관성이란 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하고 싶어. 운동한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운동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관성? 정지 관성. 얘가 운동 관성이야. 관성은 뭐라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눈 아파? 예림이? 괜찮아? 그리고 이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얘들아? 질량에 비례해. 봐봐. 선생님하고 강원동하고 똑같은 속력을 달리다가 멈추려고 해. 근데 누가 더 멈추기 힘들어? 강호동이 질량이 크니까.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야 차 쓸 때 누가 야 일반 자동차가 쓰기 힘들까? 질량이 큰 화물 트럭이 쓰기 힘들까? 화물 트럭 쓰기 똑같은 속력을 달리다가 멈출 때.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관성이란 건 물체가 현 상태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관성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관성의 얘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이 있어. 다 구분해야 돼. 봐봐.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해. 그럼 나 뒤로 쏠려. 계속 정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또는 야 커브 위에다가 종이 놓고 동전을 놨어. 갖고 종이만 쏙 뺐어. 그러면 동전은 아래로 떨어진다. 왜? 정지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야 우리가 화장실에서 야 갑자기 그 휴지 한 칸을 갖다가 세게 잡아당겨. 그러면 이 휴지가 정지관성 때문에 이 한 칸만 딱 뜯어져. 이것도 정지관성이야. 그리고 정지관성에 얘가 뭐가 있냐? 봐봐. 얘들아 이게 있어. 자 줄을 매달고 실을 갖다가 여기다가 매달았어. 세게 잡아당기지. 어디가 끊어진다? B가 끊어져. 주의 정지관성 때문에. 세게 잡아당기면 야, 이 추는 멈추려고 해요. 계속 정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B가 끊어져. 근데 천천히 잡아당기지.
그럼 어디가 끊어진다? A가 끊어져. 왜? 내가 누르는 힘하고 추의 무게가 어디에 걸려? A에 걸려. 당기는 힘과 추의 무게 때문에 어디가 끊어진다? A가 끊어지나? 그리고 또 운동 과정은 뭐가 있냐?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그럼 나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쏠려. 내가 걸어가다가 돌브레이크를 걸렸어. 나 앞으로 쏠려. 계속 운동하고 싶어서. 운동 과정이야. 그리고 호추통에서 후추가 나오는 원리가 봐봐. 야, 호추통은 멈췄어. 그러나 그 안에 있던 후추들은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야, 달리던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지. 그러면 바퀴는 계속 회전한다. 왜? 바퀴를 굴리는 힘은 멈추었지만 바퀴를 회전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깔개를 털면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된다. 깔개는 움직이는데 먼지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 망치 머리가 빠졌어. 하고 밑에다 툭 치지. 그럼 이 대는 가만히 있지만 망치 머리는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머리가 쑥쑥 들어. 이해됐어? 이런 게 관성이야. 그럼 보자. 관성의 법칙은 봐라.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즉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갈릴레이가 관성에 관한 사고 실험을 했어. 왜 사고 실험을 했을까? 현실에서는 뭐가 있어? 마찰력, 공기저항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실험한 거야. 그랬더니 야, 방구에서 던졌어. 그랬더니 5점에서 던졌더니 얘들이 A나 B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관성이야. 근데 C는 어떻다? 야, 평면이지, 수평면이지. 얘는 속력이 생겼으니까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언제까지?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해됐어? 꼭 봐봐. 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빗면을 따라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고 A, B. 빗면을 수평으로 만들면 물체는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봐라. 안전띠는 운동 관성을 예비하는 거야. 봐봐. 안전띠는 충돌이 일어나 자동차의 속력이 갑자기 느려질 때 탑승자가 관성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걸 막아준다. 그럼 봐라. 자동차의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면 흔들이가 관성 때문에 앞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서 장근세가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안전띠가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관성이다. 안전띠는 관성이다. 근데 봐, 얘들아.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합력이 0이 아니야.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겨. 그래갖고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한다. 이게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힘 때문에 생겨. 힘에 의해서 속도 변화를 원해. 근데 질량은 관성하고 비례하지. 그러다 보니까 상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가속도하고 질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래갖고 그 유명한 F는 MA 파마 공식이야. 야, 관성에서 한두 문제 나온다. 이번에 잘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힘이 일정하지.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해. 그러면 같은 방향입니다.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힘이 일정하지.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그러면 등가속도 무슨 운동이 된다? 직선 운동이 된다. 뭐 있어? 자연아크라든지 빗면에서 있는 거죠. 이해되니? 어? 그리고 힘이 일정해.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무슨 운동이다? 야, 얘는 뭐가 변한다고?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해. 아, 그거 아까 친구도 연직 방향인가 보다. 수평으로 던진 물처럼 보면서. 그거? 이거는 이상한데? 자, 봐봐. 그리고, 야, 이거는 무슨 운동인데? 등속 원운동인가? 어? 자, 원운동 시키는 힘은, 야, 물체를 갖다 줄에 매달아갖고 돌렸어. 그러면 원운동 시키는 힘은 구심력이다.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적용해. 그리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여기서도 원의 중심 방향으로 적용해. 구심력을. 그리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등속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 아니야. 뭐는 일정해. 속력은 일정해. 그렇지만 방향이 매 점마다 변해. 방향이 매 순간마다.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이야? 얘도 가속도 운동. 이해됐냐? 근데 봐라. 여기서 이제 찍고 이것만 하고 좀 쉬자. 이제 다 했어. 그리고 충격량하고 운동량 하면 돼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면 이 시험 범위로, 야, 시험 범위가 이 단원까지라 그랬지? 끝까지라 그랬어? 어? 끝까지라 했어? 여기까지네? 모르겠어? 시험 범위 몰라? 시험 범위 안 나왔어? 너는 그 뭐냐 끝까지야? 끝까지야? 맞네. 자 보자. 이거 봐라 얘들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힘이 일정해.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 힘은 봐라. 중력으로 일정해.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진짜 운동. 이게 진짜 운동이야. 진짜 운동은 뭐가 같이 가냐?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해. 이해되니? 됐어. 좀만 쉬어.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 해줄게. 다음 시간에. 자 보면 이제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량이야. 그러니까 질량하고 속도와 관련이다. 근데 충격량은 뭐야? 충돌 시 나타나는 물량이야.
충돌하고 관계돼. 근데 왜 같이 놀랄까? 좀 있으면 나와. 왜 같이 놀았냐면 이유가 있어. 해볼게. 잡아라. 운동량과 충격량을 보면 첫 번째. 자, 봐봐. 자, 운동량이 뭐가 있냐? 운동량은 앞으로 P로 나타낼 거야. P로 나타낼 거야. 근데 뭐하고 관계된다? 질량하고 속력이 아니라 속도와 관계된다. 선생님 그냥 V로 쓰면 속력이고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로 쓰면 속력 플러스 방향인 속도를 나타낸 거야. 근데 이때 봐라. 스파크가 속력이 일정할 때 스파크가 선생님한테 10km/h로 달려왔어. 이런 건방진 스파크를 봤나 하고 나를 치웠어. 하고 내려 이 새끼야. 그잖아. 근데 야 10톤 트럭이 10km/h로 달려와. 그러면 나가 부딪혔어. 내려 못해. 안녕 그러면서 날아가 버려. 운동량은 뭐가 크네?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네. 질량하고 비례. 근데 스파크라도 속력이 매우 빠르게 달려와. 100km/h로 달려와. 그러면 내려 못해. 안녕 그러면서 날아가 버려.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하면 내가 날아가 버려. 진짜. 그러면 즉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법이네. 따라서 운동량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질량과 속력이 아니라 속도의 법이다. 그러면 스칼라 곱하기 벡터니까 얘도 벡터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야, 얘들아 봐라. 속도 때문에 운동량이 벡터량이 됐지.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인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충격량을 보자. 충격량을 보자. 충격량은 I로 나타내. 야, 충돌 시 나타나는 물질. 물리량인데 우리가 결론 내고 시작하면 뭐다?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다. 봐라, 얘들아. 운동량 변화량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자, 선생님이 옛날에 막 그거 살 때 여기 연수동 살 때 광명 가려면 그때는 차가 없었어. 저기 저 뭐 부평구청 가고 7호선을 갈아타야 돼. 그러면 거기가 좀 길어. 쇠빠지게 뛰어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아줌마하고 부딪혔어. 근데 아줌마는 10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근데 아줌마는 정지에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아줌마하고 충돌했더니 충격량을 이쪽으로 받았어. 근데 충격량은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다. 갖고 선생님의 속력이 5로 늘어. 5로 줄었어. 근데 아줌마는 5로 증가했어. 자, 운동량 변화는 얼마니? 나는 마이너스 5지. 아줌마는 플러스 5네. 왜? 내 운동량이 줄었어. 내 운동량은 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충격량을 받은 거야. 얼마를 받은 거야? 마이너스 5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운동량이 줄어버리는 거야. 5로. 근데 아줌마는 왜 운동량이 0에서 5로 늘었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 충격량하고 운동량 변화하고 어떠냐? 같이. 이해됐지? 그럼 봐라. 얘들아, 그러면 충돌식 같은 물리량이 4개가 있어요. 4개. 아니, 4개가 있어요. 자, 이물체하고 충돌을 뻑뻑 했어. 그럼 첫 번째 같은 게 뭐지 않냐? 뭐? 작용과 반작용이야. 충격력이 같아. 응? 제일 먼저 같은 게 뭐야? 충격력의 크기가 같다. 방향은 반대야. 크기가 같다. 그 다음 뭐가 돼? 충돌 시간 같아. 그러면 야, 힘을 받았으니까 뭐 생겨야 돼? 가속도 생겨야 돼. 그럼 봐라, 이때 봐봐. 가속도는 뭐니? 시간의 질량분의 힘이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입니다.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봐봐. 뭐가 돼?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충격량이야. 이게 충격량이야. 그리고 MV 뭐였어? 운동량이야. 근데 선생님 삼각형 들어가면 델타 변화량이 되겠지. 운동량 변화량이 되거든요. 뭐가 나왔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 나왔다. 공식으로도 증명되지. 근데 이때 내가 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주지. 그러면 속력 빨라져. 얘도 플러스가 돼. 반대 방향으로 힘주지. 속력 느려져.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간대요. 이해되니?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야.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야. 고로 충격량의 크기가 방향 반대야. 지금 봐라. 얘가 이쪽으로 I1을 받았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I2가 됩니다. 또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 이거예요. 그럼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이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까지. 충돌시 이 4개가 있다. 충격력의 크기, 방향 반대야. 충돌시간 같아. 그러면 충격량 곱하기 충돌시간이 충격량이거든. 충격량의 크기도 같아. 그리고 충격량은 다른 말로는 운동량 변화량이야. 그리고 자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보자. 뭐냐면 야 이번에 윤석열이 관저에서 있잖아. 몇 달 동안 수소를 갖다가 몇천 톤을 썼대. 그 비밀이 밝혀졌어. 알고 봤더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들어갔잖아. 갖고 민주당 관련자들을 갖다가 어제 초청했대. 근데 한 의원이 딱 찍었는데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이 한 5m 길이가 한 6m 돼. 근데 수영장이 이만큼 났대. 알고 봤더니 개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가고 수영 안 하는 게 아니고 개들이 개 많이 키우고 뭐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 하고 그 개들 있잖아. 수영시키려고 수영장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쓴 거야. 맨날. 이 새끼들이. 그래갖고 그 비밀이 밝혀졌잖아. 그리고 지그들이 있잖아. 캡 타워냐? 그것도 있잖아. 수백만 원짜리 샀는데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 지금 몇백만 원짜리 사고. 그리고
개 타고 갔다. 그거 다 세금인데 지그들이 갖고 가면 안 돼. 도둑놈들이지 완전. 알아? 자, 윤석열이 그림이 그려진 테니스공이 있었어. 이게 질량이 0.05kg. 근데 얘가 30m/s로 날아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공 같은 힘이어로 쏘사라 그러고 때려버렸어. 40m/s로 때려버렸어. 그러면 이때 알아? 테니스 공이 받은 충격량이나 테니스 채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다? 크기 같고 방향만 반대. 크기는 같아야 돼. 선생님 뭐라 했어?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했지. 방향만 반대해야 된다 했지. 운동량 변화량도 크기 같고 방향만 반대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야 시간이 0.05초. 그러면 이때 충격량의 크기를 보여야 돼.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지. 시간은 나왔어. 충격량 안 나와. 근데 충격력이 안 나왔어. 그럼 못 구해? 못 구해? 아니야. 구할 수 있어. 찍어. 충격량은 뭐라 했어? 운동량 변화량이 됐잖아. 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하면 돼.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뭔 말인지 알지? 찍어줘? 다 찍혀? 소윤이는 잠깼어? 그 친구가 밤에 조금 졸더라. 자, 봐봐. 자, 봐라. 이제 충격량의 크기 볼게. 충격량의 크기는, 야,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력이 안 나왔어.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 따라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m 곱하기 낮은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면 돼. 근데 선생님 30에서 40이니까 12에 죽여버린다. 얘 속력 아니라 속도다. 속도다. 얘 오른쪽 플러스야. 왼쪽으로 마이너스야. 10 변한 게 아니라 얼마 변한 거야. 봐봐. 질량 0.05kg. 속력, 낮은 속력 마이너스 40이야. 빼기 마이너스 30. 70 변한 거야. 마이너스 70 변한 거야. 이해됐어? 조심해. 속도다, 속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이 됐잖아. 마이너스 70 하는 거죠.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 속도 변화량이 70이야. 마이너스 70. 근데 마이너스 빼버리고 크기만 하자. 그러면 70 곱하기 얘는 3.5 kg m/s인데, 야, 이걸 뭘로 써도 된다? 자, 능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써도 돼. 뉴턴 세크로 써도 돼. 뭐냐면, 얘들아, 봐봐. 자, 1뉴턴 곱하기 세크는 1뉴턴이라는 건 어떤 힘이냐?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야. 그리고 1 곱해. 그러면 나눠주니까 단위 똑같다. 단위 똑같아. 그러니까 kg m/s나 뉴턴 곱하기 세크나 똑같아. 단위 똑같다. 그리고 여기서 뭣도 구해라고 하면 이것도 구해라고. 충격력의 크기는. 야, 충격량은 뭐야?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충격력이 3.5로 했어. 그리고 충격량이 시간이 0.05초야. 따라서 20 곱하니까 F는 70N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그 다음 봐봐. 또 이 문제도 있어. 이런 문제도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그냥 벽이야. 벽인데 질량이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지위를 태우고 풀벽을 지나. 그냥 쑥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야 충격량 얼마야? 충격량 얼마야? 그대로 구성력 풀이 벽으로 돼 있어. 그대로 통과해버려.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는 MV에서 MV야. 운동량 변화는 있어 없어? 내리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충격량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지위는 멀쩡해. 근데 서련을 태우고 시멘트 벽에다 부닥쳐버렸어. 그랬더니 쿵쾅 하더니 서버려. 멈춰버렸어. 그러면 야 충격이 얼마야? MV에서 0이 됐지. 마이너스 MV가 된 거야. 충격량이. MV에서 0이 됐잖아. 0에서 MV를 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MV지. 얘는 중상이야. 근데 지민이들 고음벽에다 충격시켰어. 콩쾅 돼버린다. 이렇게 탱탱 돼버린다. 그러면 얘는 충격량 얼마나? 마이너스 MV에서 마이너스 MV를 빼지. 그럼 마이너스 2MV야. 그러니까 얘는 4만이야. 충격량이 크면 나한테 충돌이 많이 된다고. 이해됐어?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변화라는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자. 뭐가 있냐? 자 봐라. 또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충격량 그래프가 있어. 충격량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간하고 힘의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힘이 일정해. 그러면 이 윗넓이는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지. 힘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윗넓이는 충격량이다. 윗넓이는 무조건 시간하고 힘의 그래프에서 윗넓이는 뭐다? 충격량이야. 근데 이게 힘이 일정 안 해. 그래도 윗넓이는 뭐다? 충격량이야. 윗넓이는 무조건 시간하고 여기서 충격량이야. 시간하고 힘의 그래프에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러면 이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이때 힘은 평균 힘은 얼마야? 이게 평균이에요. 절반.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눕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지? 한번 보자.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것까지 해버릴 거야. 뭘 해버릴 거냐? 이거야. 뭐가 있냐면 운동량 그래프였어. 운동량 그래프였는데 혹시나 몰라서 해주는 거야. 자, 시간하고 운동량 그래프.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야.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보자. 자, 충격량은 뭐야? 운동량 변화가 있어. 근데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줘. 그럼 Y축이 P지. P로 만들어버려. 따라서 Y축이 Y는 AX 플러스 B인데 Y축이 P고
x축이 f 곱하기 t 플러스 p제곱. y축 뭐니? p네. x축 t네. 따라서 기울기 a는 뭐니? 힘이네. 기울기는 뭐네? 힘이네. 힘. 기울기는 F인 거야. 운동량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힘인 거야. 힘. 이래서. 이해됐어? 찍어. 얘들아. 자, 시간하고 운동량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이다. 힘. 응? 발바닥이야. 너 오늘 카드 갖고 왔어? 응. 해줄게. 근데 꼭 또 까먹는다. 엄마한테 뭐 갖고 왔어? 그래? 알았어. 되는데? 선생님이 어제 야 170만 원 눌렀나? 어제 혹시 내가 170만 원 눌렀나? 응? 그랬나? 되던데? 잘 되던데?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 눌러. 자, 봐봐. 여기서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이고 운동량 그래프인데 이렇게 나왔어. 10이고 20이고. 근데 질량이 2kg. 그러면 처음 속력은 얼마야? MVG. 2 곱하기 뭘 얼마를 곱해야지 10이 나와? 5지. 그리고 낮은 속력은 얼마야? 2 곱하기 뭘 곱해야지 20이 나와? 10이지. 그럼 처음 속력은 5고 낮은 속력은 10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야 충격량은 얼마다? 충격량은 뭐라 했어? 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뭐다 얘들아? 운동량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얼마 변했어? 얘들아 10에서 20이 됐잖아. 얼마 변했니? 10 변했잖아. 맞아 30? 아니 3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0 변했지. 20이 충격량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야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이게 4초래.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얘가 20이잖아. 그러면 얘가 4초야. 그럼 F는 얼마야 돼? 5를 주는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기울기라 그랬지? 4분의 얼마야? 20이잖아. 기울기가 F잖아. 4분의 20이잖아. 따라서 5를 나오지. 기울기가 힘이 이렇게 해도 돼.
이해됐어? 이게 충격량은 뭐야? 운동량 변화량이야. 그럼 얘가 10에서 30이 됐어. 운동량 변화량 20이지. 30에서 10 빼니까. 그러면 야 충격량은 F 곱하기 T야. 근데 시간이 4초니까 힘은 얼마야? 5N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밑에 봐봐.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 자 봐봐. 충격량 그래프 대신에 네 번째 보자. 자 이게 있어. 야,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뭐가 있냐면 얘들아 우리가 공을 찰 때 멀리 보내고 싶어. 아니면 골프를 칠 때 공을 멀리 보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 변화량이 커갖고 멀리 나가는 거야. 야, 충격량은 뭐에 비례해? 운동량 변화량에 비례해. 야? 근데 충격량은 뭐니?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충격력이 크든지 충돌 시간이 길면 돼. 공을 찰 때 졸래 센 힘으로 차. 그리고 이걸 갖다가 띵 하는 게 아니라 찰 때 쭉 밀어버려야 돼.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돼. 이게 골프 칠 때 띡 치는 게 아니라 센 힘으로 끝까지 밀어야 돼. 팔로 쓰고 끝까지 해야 돼. 이렇게 충격력도 커지고 충돌 시간도 길어져. 그러면 멀리 가는 거야. 옆에 봐라. 자 봐라. 172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충격력을 크게 하는 방법. 172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봐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힘에 작용한 시간. 봐. 힘을 키우게 하거나 작용한 시간을 크게 하면 돼. 그래야지 충격력이 커갖고 운동량 변화력이 커가지고 멀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세게 힘들은 낙해. 뭐야? 봐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충격량은 커진다. 야 포신이 긴 대포. 야 똑같은 총알을 쓰는데 포신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얘들아? 멀리 나가. 왜?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야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도 이거고 만약에 충격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때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충격량은 뭐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해. 이해되니? 시간에 비례해. 그러면 봐봐. 우리가 대포를 갖다가 똑같은 포탄을 써. 그러면 뭐가 일정해? 얘들아. 대포의 폭발력, 충격력이 일정해. 그러면 이때 포신이 길면 길수록 멀리 나가. 멀리 나가. 그리고 야 권총하고 장총 중에서 똑같은 총알을 썼어. 그럼 누가 더 멀리 나간다? 장총. 왜? 충돌 시간이 길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자,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자, 알아? 충격력과 운동량의 단위 관계는 똑같다. 뉴턴 세크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나 어떻다? 고치면 똑같다.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야. 그래가지고 운동량 변화량이 해가지고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돼. 나왔지?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야. 그래갖고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돼. 이게 나왔지? 그리고 봐라 여기 밑에 우리가 빨대로 그 면봉을 갖다 잘라가지고 빨대에다 집어했어. 그랬을 때 봐라. 첫 번째는 봐라. 가는 면봉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빨대 속 주름 근처에 넣는다. 빨대를 약하게 불 때하고 세게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 나 옆에다 써놔봐. 얘들아. 나는 뭐가 일정한 거야? 충돌 시간이 일정한 거야. 빨대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충돌 시간이 일정한 거야. 나는 충돌 시간이 일정한 거야. 응? 그리고 다는 뭐야? 부는 힘은 일정하게 하고 빨대의 길이를 바꾼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일정해? 충격력이 일정한 거지. 내가 부는 힘, 충격력이 일정한 거야. 이해됐지? 가는 여기 첫 번째 그림은 뭐가 일정한 거야? 충돌 시간이 일정한 거야. 빨대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해돼?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뭐가 일정해? 부는 힘이 일정한 거야. 즉 충격력이 일정한 거야. 그랬을 때, 야, 첫 번째 그림에서 누가 더 면봉이 멀리 나가? 세게 불 때, 충격력이 클 때가 더 멀리 나간다. 세게 불 때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야, 똑같은 힘으로 부는데 누가 멀리 나가? 빨대 길이가 긴 놈이 멀리 나가는 거야. 왜?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력이 커서. 야, 빨대가 멀리 나가려면 충격량이 커야 돼. 그러면 뭐가 커야 돼? 충격량이 크거나 충돌 시간이 커야 돼.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야, 충돌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부는 힘을 다르게 했어. 그래서 세게 불 때가 멀리 나가. 응?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야, 부는 힘은 일정하게 하고 빨대 길이를 바꿨어. 그래갖고 빨대 길이가 길 때 멀리 나가지. 충돌 시간이 길 때. 이해됐어? 따라서 보자. 결과는 보자. 자, 빨대를 세게 불 때 면봉이 더 멀리 나간다. 빨대를 부는 힘이 셀수록 면봉이 받는 충격량이 커서 빨대를 벗어날 때 면봉의 운동량이 커서 크다. 그리고 길이가 긴 빨대가 면봉이 더 멀리 나간다.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면봉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면봉이 받는 충격량이 커서 면봉이 빨대를 벗어날 때 면봉의 운동량이 크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 자, 자연악화하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랑 비교. 질량이 같을 때는 누가 운동량 변화량이 커? 얘들아, 낙하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이게 A하고 B야. A하고 B야. 그러면 얘가 둘 다 1kg야. 그럼 누가 운동량이 커? 누가 운동량이 커? A하고 B 중에서. B가 크지. 왜? 낙하 속력은 높이에서 결정되더라. 그럼 낙하 속력이 누가 더 커? B가 더 크잖아. 왜? 높이가 높으니까. 이해됐어? 근데 이제 똑같이 있잖아. 얘는 똑같은 높이야. 얘가 몇 킬로야? 2kg지.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운동량 변화를 커? 운동량 속도는 지면 도달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면 도달 속력은 똑같아요. 그러나 운동량 변화는 MV지. M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몇 배가 B보다 C가 몇 배가 커?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2배가 커. 무슨 말이냐? 넘겨봐 이제. 넘겨봐. 자, 충돌과 안정장치가 있다. 충돌과 안정장치가 있다. 이제 봐봐. 선생님 이걸 설명해 줄게. 자, 얘가 속력은 VA하고 VB 중에서 누가 더 빨라? B가 빠르지.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은 똑같잖아. 질량은 똑같으니까 누가 운동량 변화량이 커? 얘가 더 크겠지. 근데 얘하고 얘는 속력은 똑같아. 근데
질량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지. 운동량이. 이거야. 이해됐지? 지면 도달 능력은 뭐에서 결정됐다? 높이. 근데 운동량 변화는 거기다 뭘 곱해줘야 돼? 질량을 곱해줘야 돼. 이해됐어? 자,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입니다. 충돌과 안전장치를 보면, 첫 번째 봐라. 얘들아, 안전장치의 의미는 뭐야?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진 사람 없다?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다. 왜? 충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야. 그리고 야, 높은 사람 누가 자살을 하려면 그러면 에어매트 갖다 놓지. 왜? 이 사람 떨어져도 이 에어매트가 요 받는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져 푹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람한테 가해지는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야. 이게 안전장치 원리야. 봐라. 안전장치 원리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로 인해 사람이 물체나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이거야. 얘들아, 똑같은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려. 질량이 같은 계란을 떨어뜨려. 근데 여기는 방석이야. 여기는 시멘트야. 방석에는 계란이 안 깨져. 근데 시멘트에는 계란이 깨지는 거야. 왜 그럴까? 봐봐. 뭐가 일정해? 봐봐. 자, 처음 속력은 자연학하니까 0이야. 둘 다. 근데 나중 속력은 얼마냐? 높이 똑같이. 그러니까 지면도랑 속력 똑같아. 똑같아. 에? 얘도 V고 얘도 뭐야? V야. 그러면 얘 운동량 변화는 얼마야? 0에서 MV가 되지. 그러면 얘도 운동량 변화는 MV가. 얘도 운동량 변화는 뭐야? MV가.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지. 충격량 같네. 둘이 충격량 같네. 즉 봐라. 얘들은 뭐가 일정하냐 얘들아. 시간은 뭐가 일정하냐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했지. 낙하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자,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 쟤들. 그러니까 낙하속력 똑같지. 그리고 질량도 똑같지.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0에서 MV가 된단 말이야. 운동량 변화량이 둘 다 MV야. 운동량 변화량은 다른 말로 에리마 뭐라고 불러? 충격량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충격량이 MV로 둘 다 어떻다? 같지. 그러면 봐. 얘들 봐봐. 얘들 지금 뭐가 같냐? 뭐가 일정해? 둘이 충격량이 있죠. 그러면 충격량과 시간은 무슨 관계? 반비례 돼요. 얘들 그래프로 그려보면 봐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충격량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둘은 밑넓이가 뭐다? 충격량이라 했어. 야, 시간하고 힘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라고? 충격량. F 곱하기 T니까 충격량이야. 그러면 얘가 F2 곱하기 T2. 얘가 F1 곱하기 T1이야. 둘이 밑넓이가 같네. 그러면 충격량이야. 그러면 I1하고 I2하고 충격량이 같아. 근데 I1은 F1 곱하기 T1이야. 이거 방석이야.
근데 I2는 F2 곱하기 T2야. 시멘트야. 그러면 방석은 왜 계란이 안 깨지냐? 뭐예요? 충돌 시간이 자꾸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그에 반비례하는 뭐? 충격력은 똑같이. 충격력이 작아서 계란이 깨지는 거야. 충돌 시간이 긴 대신에 충격력이 작아. 자꾸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시멘트는 충돌 시간이 커. 충돌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대신 뭐가 커야 돼? 물체가 가지고 충격력이 커야 돼. 그러니까 계란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수가 공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이렇게 안 잡는다. 자기도 모르게 잡은 다음에 뒤로 쑥 빼버려. 뭐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하니까 충격력이 작아져. 그래서 내 손바닥이 안 아픈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이제 충돌하잖아. 그러면 엔진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 운전대가 내 가슴을 친다. 근데 이때는 충돌 시간이 짧아. 에어백 안 터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가해지는 충격력이 커. 그러니까 많이 다쳐. 근데 에어백이 터지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묻어버려, 얼굴을. 그래갖고 충돌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가해지는 충격력이 어떻다? 작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내가 덜 다치는 거야. 그리고 높은 곳에 떨어져도 나도 모르게 무릎을 구부려. 그러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어떻다? 줄어. 자동차 범퍼가 말랑말랑하다. 충돌 시간 길게 해. 갖고 충격력을 작게 해. 갖고 다른 게 안 상하는 거야. 봐봐. 뭐가 있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자, 충격량이 같을 때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옆에 충돌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이 크기가 작아져. 그래서 충격을 줄이는 줄이는 안전장치 원리다.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이 커지면서 많이 다치는 거야. 그리고 낙하하는 달걀에가 바닥이 받는 충격량은, 충격량은 계란이나 바닥면이랑 어떻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다. 낙하하는 달걀이 바닥과 충돌하는 경우 달걀에 의해 바닥도 달걀이 받는 충격량과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우리가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에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가 받는 힘을 줄여준다. 그 다음 자동차 범퍼도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자동차에 받는 힘을 줄여준다. 도로에 설치된 보호 난간도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자동차가 받는 힘을 줄여준다. 보호대 안쪽의 스펀지는 다른 선수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몸이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두꺼운 글러브는 야구공을 받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손바닥이 받는 힘을 줄여준다. 매트는 높이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몸이 받는 힘을 줄여준다. 그리고 기둥의 스펀지는 사람이 기둥에 부딪혔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몸이 받는 힘을 줄여준다. 에어매트는 떨어지는 몸이 정지할 때까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몸이 받는 힘을 줄여준다. 뽁뽁이는 물건이 충돌에 의해 힘을 받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물건이 받는 힘을 줄여준다. 그리고 이거하고 틀리게 관성을 방지하는 거 뭐야? 턱근하고 안전띠다. 얘들은 운동 관성을 막아주는 거야. 얘들 틀려. 얘들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고, 충돌 시 안전띠하고 턱근은 관성을 줄여주는 거야. 이해되니? 됐지? 다른 문제 풀어봐. 오늘 여기까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딱 다음 시간에 처음에 좀 설명해 줄게. 오늘 배운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말을 해. 그때 설명을 해 줄게. 또 이해됐지? 그리고 내일 나와가지고 많이 물어봐. 또 설명 필요한 부분 있으면 물어봐. 선생님 설명해 줄게. 태연이도 내일 모르는 거 다 갖고 와. 태연아, 선생님한테 물어봐. 내일은 나오겠지, 태연이?
나와야 되잖아. 모르는 거 많잖아. 나와. 또 되나? 수현이도 잘 가고. 자, 가은이는 이제 다시 또 그거니까 기수가 가니까 뭐 나오냐? 수요일만 나오냐? 아니 나올 수 있긴 하는데 7시까지 나와요. 아이씨.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냐? 네. 30분 걸리고 1시간 반 할 수 있냐? 1시간 반 하겠네? 나올래? 네. 내일 나올래? 나하고 뭐 모르는 거 많을 거 아니야. 질문해? 그럼 4시에 끝나냐 학교? 3시 40분. 오후 40분? 그러면 나왔다가 들어가면 충분하겠네. 2시간 하겠네. 2시간 하고 가겠네. 그러면 되겠네. 4시 넘어서 와. 넉넉하게. 한 4시 20분까지 와. 네.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6시 한 20분까지 하고 가면 되지. 모든 거 다 당연히 받았어. 뭔 말인지 알지? 쌍둥 머리가 전화가 왔고 이제 내가 문자를 새벽 10시에 보내 문자를 선생님이 좀 못하니까 사람이 전화하는 거 꼭 구해야지. 선생님 이래 있어요. 말해야지.
왔어? 이거 바꿨네.